안녕하세요. 코인 넘버원의 윤송아입니다.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블록체인 관련한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취업률이 저조한 이 시점에서 그런 얘기라니 어떤 얘기인지 코인 넘버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블록체인으로 실업률 고민 해결? 네, 블록체인과 비즈니스, 그 미래는? 라는 주제입니다. 자, 오늘 코인 넘버원을 찾아주신 첫 번째 게스트는요, 코인힐즈의 하경주 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안녕하세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암호화폐 정보 가격이라든지 정보 관련된 서비스를 진행 중인 코인힐스에 재직 중인 하경주 팀장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입니다. 이더랩의 김경수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더랩 코인마케팅 코인소식닷컴을 운영하고 있는 김경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게스트는요, 유튜브계의 떠오르는 별이죠. 세시봉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유튜브에서 블록체인 방송을 하고 있는 비트보이 세시봉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요, 저희가 블록체인과 비즈니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요즘 정말 취업률이 심각한 문제잖아요. 어느 정도죠? 요즘 취업률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청년 고용률 42%로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거의 꼴찌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취업자 수 증가폭은 5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용 시장이 상당히 심각하죠. 그럼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네요. 그런데 이 블록체인이 과연 실업률 완화에 좀 도움이 좀 된다고 보시나요? 세 분 의견이 좀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것 같은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재직자의 입장에서 아무래도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당연히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것이고 또 지금도 저는 제 생각에는 많이 창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동의하시죠? 네, 저 역시 동의합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아시아경제TV를 통해서 생방송 진행하면서 또 유튜브로 생중계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블록체인이 실업률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1번, 아니다, 실업률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2번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한번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소량의 리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블록체인 관련 일자리가 정말 많이 늘고 있다라는 기사를 저도 정말 많이 본 것 같습니다. 한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 중국 같은 경우 중국 아무래도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기업들의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 편인데요. 그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의 구직 플랫폼인 보스즈피에 집계한 결과 작년 하반기부터 기업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올해 1, 2월을 작년 동기 대비 비교하였을 때 약 9.7배가량 그 인재들의 수요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스타트업 구직 플랫폼으로 유명한 로켓펀치에서 블록체인을 검색해볼 경우 약 350건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와, 그 정도면 정말 많은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덧붙이자면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이 이 블록체인 개발자들만 지금 구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디렉터, 커뮤니티 매니저, 또 통역, 상담, 사무직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많은 분야의 인재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혹은 암호화폐로 불리는 이 산업 전반에 대해서 대중들이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생소하다는 이유 때문에 스타트업에 많이 응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용에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직업들이 진짜 많아졌네요. 그쵸. 정말 신기한 정도예요. 주변에서 또 많이 보시죠? 이렇게 모집하고 있는.
네, 제 관점에서는 지금 블록체인 기반 일자리는 많이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7월 8일에도 블록체인 두나무 쪽이었나요? 자페어가 열렸고 많은 기업들이 부수로 참여를 해서 개발, 마케팅뿐만 아니라 경영 지원, 법률팀 등의 채용 계획 등을 정보로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및 외국계 그 코인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국내 마케팅 및 협력 인원들을 뽑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앞으로 이런 상황들은 계속 진전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행사에 갔다 오셨나요? 자페요? 저는 자페어는 듣기만 했습니다. 네. 그 행사가 국내에서 최초로 열린 어떤 블록체인 인력 채용 박람회 같은 거였는데요. 저희도 되게 관심 깊게 많이 지켜봤어요. 그래서 참여를 해서 좀 사람을 찾아볼까 이런 생각도 좀 했고요. 네. 어땠나요? 좀 많이 나왔고 좀 인재들을 많이 발견하셨나요? 네, 아니 저 못 가봤습니다. 네. 관심 있게 지켜만 봤습니다. 네. 근데 조금 전에 대표님 말씀을 하실 때 네. 이제 대중들이 블록체인 산업에 관해서 조금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게 혹시 작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훌쩍 올랐다가 이제 떨어진 그 현상 때문인가요? 왜 그런가요? 대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대부분 작년에 2,700만 원짜리 비트코인을 다 구입을 하고 지금 뭐 이제 시쳇말로 네. 물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피해를 본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이건 투기다, 뭐 투자에 실패했다라는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많이 형성이 돼 있어서 안 좋은 거고요. 그리고 시장 정부에서는 뚜렷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뭐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안 나오는 상태라서 저희가 유사수 신행이나 다단계 업체들이 성행을 하게 되고 또 혹은 거래소들이 보안이나 관리 문제에서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 전체의 지금 상황이 부정적인 시각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이게 가격 폭락도 있었고 뭐 해킹도 있었고 조금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정말 무서운 속도로 커져가고 있는 것만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좀 상황이 어떤 것 같나요, 팀장님? 뭐 놀랍게 성장을 하고 있죠? 네, 그렇고 아무래도 6월 24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이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세계 블록체인 시장은 향후 5년간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블록체인 산업 시장이 약 500억 규모로 조금 협소한 시장이지만 아무래도 2022년이 될 경우 약 1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발표를 하였고요. 이러한 국내 전망뿐만이 아니라 세계 IT 및 경제의 전문가들 역시 블록체인 산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는데요. 2016년에 세계 경제 포럼은 2025년이면 전 세계 GDP의 10% 이상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저장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그 미국의 유명한 IT 컨설팅 업체인 가트너에 따르면 이 블록체인 산업 같은 경우 2025년에 약 200조 규모에서 2030년이 되면 3,000조가 넘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러네요. 해외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기업가 분들이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좀 일반인으로서 이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프라이빗 블록체인 이렇게 육성을 한다. 블록체인이 아니라 프라이빗이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칭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뭔지 네. 꼭 프라이빗만 좋아하는 건가요? 일단 그 리스크가 있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들이 정부에서 이걸 자산이다, 뭐 혹은 이건 화폐로 쓰인다라는 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도 그렇고 네. 위험성이 굉장히 리스크가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삼성이나 국내 SKT, 뭐 한화 이런 팀들이 대부분 이제 TF팀을 따로 구성을 해서 블록체인을 육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과기정통부나 기획재정부에서도 블록체인은 육성을 하겠지만 일단 암호화폐에 대한 그 발언들은 좀 자제하는 편입니다. 그러게요. 네. 굉장히 좀 신중하고 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시는 분들도 굉장히 신중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 모인 분들 다 블록체인 관련 산업에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네요. 각자 또 어떻게 해서 이쪽에 뛰어들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암호화폐 가격의 정보라든지 거래량 그러한 데이터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코인힐스에 현재 블록체인 데이터 매니저로 재직 중인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해운업계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알게 되면서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들이 기존 해운업계와 융합될 경우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여러 산업들과 융합이 되기 위해서는 이 블록체인과 또 전통 산업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래서 이제 해운업계에서는 일을 해봤으니까 블록체인 업계에 몸을 담그게 되었습니다. 네. 대표님은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저는 원래 광고 마케팅 사업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요. 이 작년에 사업가 모임에 나갔는데 비트코인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비트코인을 이제 구매를 해봤죠. 비트코인을 구매를 했는데 작년 언제쯤이요? 3월쯤입니다. 3월쯤에 그럼 좀 버셨겠네요. 정말 100만 원일 때 네. 구입을 했고요. 네. 근데 100만 원이 1비트코인에 100만 원이었는데 네. 저는 2,700만 원짜리 비트코인도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그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걸 보면서 이 블록체인 관련된 비즈니스 산업이 이 시장 전반에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잠재력을 이제 보게 됐고요. 많은 세미나나 어떤 포럼 같은 데를 참여하면서 많이 배우면서 이 시장 전체를 좀 키우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떤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준비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내 입장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마케팅이나 어떤 광고, 행사, 진행 이런 것들을 좀 도와서 시장 전체의 규모를 좀 크게 해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원 13명인 스타트업이고요. 네. 저는 1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운영한 지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 카카오톡 채팅방 있잖아요. 네네. 채팅방에서 제가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방을 운영하게 되면서 한 지금 수천 명이 같이 그 정보를 공유하는 수천 명. 네, 커뮤니티를 운영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암호화폐가 가진 미래 혹은 투자에 대한 뭐 기본적인 원칙들 그리고 빠른 뉴스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 나가면서 시장 전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되게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듣고 있다 보니까 느낌이 암호화폐 시장이 블록체인 시장이 내가 필요해서 왔다, 내가 돕기 위해 왔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그런 네. 미션도 있으신가요? 근데 그 운영하는 커뮤니티에서 그 카카오톡 채팅방에 네. 제일 가장 많은 단어들을 이제 랭킹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이 빅데이터가 있거든요. 네. 제일 많이 나온 단어는 가즈아입니다. 네. 모든 사람들은 지금 어쨌든 이 시장 전체가 성장하는 걸 바라고 저는 그 가즈아라는 단어 하나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등이 되는 어떤 블록체인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또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갔으면 그렇죠. 좋겠다는 마음이 다 담겨있는 함축된 단어라고 그 생각을 합니다. 마음으로 가장 앞에서 가자 수천 명과 함께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네, 같이 가즈아를 이제 외치고 싶습니다. 네. 세시봉님도 유튜브 쪽에서 되게 유명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막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 그렇게 방송하신 지 오래되시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진짜 놀랐어요. 저는 약 한 3월 정도부터 비트코인 방송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네, 우선은 저는 투자자로 출발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많은 유튜브 방송들을 보고 저도 그걸 통해서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배우게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사실 재미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중분들과 이렇게 함께 교감을 하면서 저만의 콘텐츠로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3월부터 네, 이렇게 오게 됐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모셔가지고 말씀을 나눴던 게 또 이제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한 어떤 분들이 좀 인상 깊었나요? 한 3명 정도면 뽑는다면. 우선은 제가 인터뷰를 처음으로 하게 된 그 코인 CEO인 덕키 코인의 캐서린 리라는 분이었는데요. 굉장히 여성분이고 그리고 신원인증 코인과 관련했는데 기품이 있으면서 굉장히 자신감 넘치게 본인의 코인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비전을 얘기하는 거에 되게 인상이 깊었고요. 그리고 함께 방송을 한 약 2달 정도 하셨던 이제 신헤드님 또한 예, 굉장히 기억에 남는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누가 있을까요? 예, 뭐 퀄크체인의 이제 치조라고 하는 대표님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조금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긴 했지만 또 그런 거를 이렇게 유튜브 직접 라이브를 하면서 굉장히 또 소통하는 재미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비트보이님으로 바꿨죠. 비트 요정에서. 네. 비트 요정? 네, 원래 아이고, 비트 요정이었어요. 요정. 네. 맞습니다. 부끄럽네요. 왜 그러셨어요? 정확히 그 지점이 제가 했었던 그러니까 재미로서 좀 많이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세시봉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재밌고 여기에 그냥 비트 요정이라는 단어를 남자가 써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어쨌든 모두가 웃을 수 있고 되게 관심이 집중했던. 튀려고 네. 그렇게 하셨군요. 정확히 그렇게 표현하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무조건 튀어야 돼요. 네. 대표님은 그럼 왜 굳이 이더리움 연구소예요? 저도 궁금해요. 왜 이더 왜 랩이세요? 굳이? 비트코인도 있고 뭐 많은데. 네, 저는 광고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키워드가 가장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000개의 코인 회사가 있었는데 과연 이 회사 중에 가장 이슈를 끌고 나중에 오래 갈 만한 게 어디인가에 대해서 고르고 있을 때 그때 이더리움이 EA라는 곳에 가입을 하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5월에. 네, 그래서 이더리움 연구소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몸 담고 있으면서 이제 블록체인에 관해서 또 시작을 하셨는데 이 블록체인과 연결된 그 다양한 분야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그리고 아까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장에 네. 저희가 블록체인 시장에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저희가 암호화폐나 뭐 투자 이런 관점에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지금 더 많이 이렇게 확산되어 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네, 저희가 이 산업 전체가 기술적인 측면만 지금 다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저희 회사는 지금 작년에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블록체인 관련된 행사가 온오프 믹스 기준으로 600여 회 정도 열렸거든요. 정말요? 미더비나 컨퍼런스, 포럼 등으로 많은 부가가치를 이제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아요. 올해만 600회? 네, 올해만 600회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5회 정도 이 행사를 직접 진행을 하고 또 여러 수차례 언론사들이나 어떤 커뮤니티들이 하는 행사에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 진행을 할 때 그 대관 행사 장소 대관이라든지 혹은 뭐 통역 서비스 또 뭐 케이터링 서비스 이런 업체들한테 저희는 다시 하청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회사들이 저희 회사에 마케팅이나 뭐 행사 비용을 주게 되면 저희는 다시 그 회사들에게 매출을 발생시켜 주고 또 그 회사들은 그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이런 신먹거리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지금 단편적인 예만 든 건데요. 행사에만 지금 예를 든 건데 광고 마케팅 분야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업 전반에서 저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직업들도 탄생을 하고 있고 어떤 뭐 투자적인 관점이나 기술적인 관점 이외에 이 비즈니스 형태가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거의 무슨 의료 우리가 기존에는 금융 쪽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블록체인 하면 암호화폐, 이렇게 이꼬르 금융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뻗어 있다고 들었어요.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 및 라이트코인 등 초기 암호화폐가 이런 송금이라든지 결제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금융 분야가 좀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더리움의 탄생과 스마트 컨트랙트가 태어나게 되면서 이제 다양한 산업에서도 여러 프로젝트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삼성 SDS 같은 경우 넥스레저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금융뿐만이 아니라 제조, 공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하려고 연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임 회사인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임 아이템을 블록체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거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나 라인 같은 대기업들 역시 그라운드X, 언블락과 같은 블록체인 자회사를 세워서 이런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짜 활발하네요. 세시봉님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도 뭐랄까 방송을 진행하면서 여러 코인들을 이제 말씀을 소개를 하게 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코인으로 뭐
이더리움 안과 이제 에이다 같은 플랫폼 코인을 예를 들 수가 있겠어요. 뭐 말씀드렸듯이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그리고 네오나 퀀텀 뭐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그리고 신원 인증과 관련된 뭐 시빅 같은 거나 아니면은 더키 등을 또 예를 들 수 있고 예측 시장과 관련된 보드히라던가 또 어거 같은 코인 꽤 유명하죠. 그리고 의료 분야의 메디코인, 자동차 분야에 최근에 나온 카블럭 같은 거나 뭐 광고 계열의 요즘 또 광고 사기를 막기 위한 프로젝트인 데이터 코인이나 아니면은 BAT, 베이직 어텐션 토큰 같은 것들 예,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저는 아까 그 소개해드린 것처럼 네. 그 새로운 네. 지금 코인이나 뭐 투자 이쪽의 측면보다 새로운 직업들이 탄생하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 운영자 이런 직업이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탄생을 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매니저, 뭐 그 코인 회사들의 국내 마케팅 디렉터, 혹은 또 뭐 ICO 투자 펀드 회사 이런 회사들이 새롭게 이제 탄생하는 직업들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유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 운영자 중에는 방부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방부자의 이름이. 네. 재밌는데요? 방부자가 또 여기서 듣게 되네요. 저희 이제 코리아 코인 그룹이라고 네. 이제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해서 자기가 대표로 있는데 네. 국내 카카오톡 방을 한 3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코인 회사들을. 그리고 커뮤니티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마케팅에 성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외국과 교감을 하고,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그 회사들을 유치해서 한국에서 다양한 사업들과 파트너십을 연결해주는 그런 직업들도 지금 현재 탄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직업들이 많이 탄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스타트업 하는 이제 기업체 이제 블록체인 회사를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채용 공고를 내도 이렇게 인력을 뽑기가 힘들고 너무 적은 인원이다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높은 연봉을 얘기하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곤욕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네. 그런가요? 아무래도 이쪽 시장에 대한 그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전혀 관심도 없어요. 대중들은. 저희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이 시장 안에서 블록체인이 뭐고 혹은 뭐 이 투자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또 많이 물려도 받고, 그래서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지금 대중들이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아이고. 시장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력들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지금 동국대학교나 서강대학교 혹은 서울대학교 이런 데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블록체인 연구센터라든지 블록체인 학과들을 이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인 사설 학원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블록체인 개발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혹은 투자에 관련된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탄생되면서 조금씩 그 수요들이 충족되면서 좀 전반적으로 많이 충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인재 양성하면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인재들을 육성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어떻게 펼쳐가고 있나요? 네, 우선은 중국 정부는 5월 말 블록체인은 미래를 선도할 획기적인 기술이다라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중국 정부의 적극성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요. 또 중국은 2020년까지 스마트 시티를 구상으로 해서 202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런 블록체인 자체를 핵심 기술로 이미 포함을 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인터넷, 빅데이터, AI, 딥러닝 등과 함께 사회 전반적으로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중국 블록체인 산업 발전 백서가 발표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중국 정부에서 이제 2018년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 발전 백서라는 것을 발표하였는데요. 이 백서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약 456개 정도의 블록체인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까 앞에서 세시봉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중국 국가 주석인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를 이끌고 나갈 기술이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성장세는 사실 특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톰슨 로이터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중국이 출원한 특허 같은 경우 약 225건으로 2위인 미국의 91건, 3위인 호주의 13건보다 훨씬 많은 수치인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라면 중국이 내부적으로 블록체인 산업을 주도할 준비가 좀 마친 상태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지금 중국 정부가
이 시장 자체에서 전에 지금 화폐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이랑. 네네네. 미국하고 지금 화폐 전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2016년도에 저희가 중국 위안화가 IMF에 이제 등록이 되면서부터 중국이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이 됐거든요. 원래 제조업이 활성화된 국가인데 그 이후로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중국이 어떻게 하면 미국을 이길 수 있는 패권을 줄 수 있는 네. 이 무역 전쟁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면서 이 암호화폐가 결국에는 이제 주식시장이랑 양분화될 것이다. 혹은 우리가 이 에셋으로 발전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의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반드시 필요한 기반 기술이 될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보면 무역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영향이 있지도 않을까요? 이렇게 전략적으로 중국이 이래서 준비를 더 하는 게 아닐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실제로 우리가 비트코인 노드나 네. 이 실제로 그 투자를 하고 있는 ICO에 투자를 하고 있는 전체 분포도를 보면 미국하고 중국이 세계적으로 지금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세시봉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저는 요거에 대해서 딱히 제가 중국,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그냥 중국 코인만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사회 전반부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금융 관련 코인들과 기술 관련 코인들, 신원 인증 관련 코인들과 또 뭐가 있을까요? 플랫폼 관련 코인들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뭐 네오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오스도 중국 코인으로 포함할 수 있을까요? 덴라리머에? 네네네. 아무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팀장님 혹시 덧붙이실 말씀?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에 관련돼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중국이 장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위스 등과 같은 국가들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장려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러한 중국이라든지 스위스와 같이 국가별로 이렇게 장려하는 것이 굉장히 글로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블록체인 산업 전체를 키우는 큰 자양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사실 이렇게 정확한 목표가 뭘까요? 블록체인을 키우는 목표가 뭘까요? 아무래도 사실 중국의 목표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경제 성장을 어떻게 이뤄놨냐면 아무래도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1차 산업, 2차 산업을 개척을 해서 수출 시장을 개척하여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서 중국 같은 경우 이런 1차 산업, 2차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3차 산업, 4차 산업에 주목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까 중국 정부에서 말했듯이 이런 4차 산업인 블록체인 산업 역시 이러한 경제 돌파구의 하나의 일환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 더욱더 장려를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중국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 중국의 발전이 상당히 이렇게 무서울 정도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위협이 될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좀 들어요. 위협이요? 네, 우리가 너무 뒤처지지 않을까 혹시나. 왜냐면 우리나라는 장려를 해주지 않는데 중국 정부는 저렇게 밀어주고 있으니. 그런 차원도 있겠죠. 그런데 세계 시장에서 지금 중국이라든지 미국의 많은 코인 회사들이 한국 ICO 업체들이 국내에 많이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국내 투자자들은 바보라서 혹은 뭐 국내 투자자들은 훨씬 쉽게 이제 돈을 내주니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국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미국의 예를 들면 이더리움을 지금 이렇게 실제로 만든 컨센시스 같은 대형 집단이 있죠. 혹은 또 이제 다양한 퀀텀 플랫폼 집단도 있고 혹은 이더리움 클래식 코어라든지 그 글로벌 크립토 펀드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해서 국내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규제 문제를 좀 더 수월하게 풀어갈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접촉을 해서 이 부분을 완화시키는 거라든지 어떤 표준화된 규격 지금 거래소들 문제들도 그렇고 투자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리스크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제도권 안으로 안착시키려는 노력들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좀 더 좋은 순기능들을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에 비해서 저는 이 블록체인 시장 자체는 우리는 결코 규모가 작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의 가장 많이 보유국은 이제 중국이고 네. 또 선도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저희가 가져갈 이슈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정부나 뭐 우리 같은 커뮤니티 운영자들 혹은 비트보이 네, 비트보이 세시봉님이나 코인힐스 같은 통계 사이트들이 앞장서서 이 비즈니스가 이런 좋은 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고 많이 노력을 다 같이 해야 저희가 이제 중국을 뭐 압도하는 예를 들면 비탈리 부테린 같은 인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물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성장시키고 세상에 이제 퍼뜨리고 하는 일들을 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소장님과 의견이 비슷하신가요? 네,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역할은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렇게 이 시장에서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을 더 키워줘가지고 이 시장으로 끌어오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숨겨져 있는 많은 개발자들이라던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더 소통을 하고 그런 취지에서 저도 한국 이제 지금 뭔가 이제 코인 회사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과 많은 인터뷰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워낙 앞에서 말씀들을 네. 다 잘해주셔가지고 사실 네. 제 생각에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중국이 정책을 통해서 블록체인 산업을 성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봤을 때 글로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듣고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 훌륭한 인재들을 싹 다 가져가 버리면 어떡하나 뭐 이런 우려도 드는데 제가 오버하는 걸까요? 혹시 중국에서 이렇게 다 스카우트해가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건 근데 굉장히 많이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코인힐스 지금 하경주 팀장님 같은 게 연세대를 나왔잖아요. 저는 엘리트들을 이제 많이 데려가겠죠. 어떻게 중국에서 좀 네. 이렇게 손 좀 이렇게 뻗나요? 이렇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아직은 좀 저희 블록체인 산업 자체가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인재들을 다 빼간다라는 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사실 저희가 전통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항공이라든지 그러한 산업들에서는 이미 인재들을 많이 유출해가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처럼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블록체인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뭐 이더리움이지 그런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라든지 민간이 합쳐서 열심히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또 주목할 부분은 바로 스위스 크립토밸리입니다. 스위스 상황은 좀 어떤가요? 사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블록체인이라든지 암호화폐를 장려를 하는 국가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크립토밸리라는 건 사실 스위스에서 우리는 크립토밸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된 건 아니고요. 2016년부터 스위스의 작은 마을인 주구에서 네. 비트코인을 통화로 인정하고 500프랑 이하에 대해서 결제를 진행하게 되는 그러한 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위스 주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금을 암호화폐로 낼 수 있게 지원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6년부터 블록체인이라든지 암호화폐 관련된 많은 기업들, 인재들이 몰려들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유명한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이 이제 스위스 주구를 크립토밸리라고 명명을 하면서 크립토밸리가 이렇게 뜨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스위스라는 나라가 그렇게 했다는 것에 상당히 좀 의아함을 느꼈던 게 스위스 하면은 금융으로 또 유명한 곳이잖아요. 사실 기존 금융권들을 좀 위협하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고 암호화폐다라는 좀 인식이 있었는데 좀 의외였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그런데 지금 스위스는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외화를 자기네 나라로 유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발빠르게 판단하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에 저희가 입출금 문제가 지금 굉장히 이슈잖아요. 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실제로 암호화폐를 구입을 하려면 원화를 자기가 갖고 있는 원화를 혹은 달러를 위안화를 입금을 하고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국내가 지금 그런 창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면 저희가 12월 달에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한 요인 중에 하나가 중국의 거래소들이 이제 폐쇄되면서 네. 중국의 위안화가 원활하게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구매하는데 사용을 못했어요. 거래소들이 폐쇄되면서. 그런데 그 중국의 위안화들이 어디로 왔냐면
우리나라 시장이나 혹은 일본 시장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 자금들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된다면 뭔가 좀 다른 어려운 방식으로 기업들이 뭐 저희 물건들을 수출한 다음에 외화를 벌고 이런 것보다 좀 새로운 형태의 어떤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좀 변경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좀 전략적으로 이용을 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스위스가 크립토밸리가 된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은행들이죠. 처음에 보안을 강력하게 갖추고 있는 은행들 그리고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얘기하세요. 네, 그런 어떤 자금 세탁의 통로로 이제 많이 쓰여진 것들로 유명해져서 뭐 이 마피아의 뭐 자금이 거기로 갔다는 뭐 이런 얘기들도 많잖아요. 네. 그렇게 좀 열린 사고 방식으로 다양하게 유치하는 것들은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금 세탁은 안 되는 거지만. 네. 네. 크립토밸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요? 제가 앞서 크립토밸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네. 2016년 기준으로 크립토밸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3만 명이 그 주그 같은 경우에 3만 명이 굉장히 소도시였습니다. 다만 이런 블록체인이라든지 암호화폐를 장려하면서 이제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되고 지금은 10만 명이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였고요. 그리고 사실 주그가 크립토밸리가 되기 이전부터 이러한 세금과 관련해서 스위스 내에서 세금이 굉장히 낮은 도시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한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크립토밸리가 형성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내는 이 시점에서 또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한번 누가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난 6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이런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돼서 블록체인 기술 육성 계획을 발표를 하였는데요. 정부에서는 개인 통관 처리라든지 이러한 공공 서비스 부분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한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22년까지 약 74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러한 자금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놀이터라든지 국내 대학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연구센터들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정책들은 모두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중점적으로 돼 있고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든지 암호화폐와 관련돼서는 노코멘트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오늘 블록체인과 비즈니스 그리고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 저희가 블록체인이 실업률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시면 1번,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시면 2번 이렇게 의견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실업률 어느 정도인가요? 낮은 취업률에 이 블록체인 산업이 돌파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돌파구가 분명히 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실제로 저도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블록체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아니라 그 비즈니스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네. 장차 이제 벌어질 여러 가지 직업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직업들이나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블록체인 산업에 뛰어들어서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네. 어떻게 좀 돌파구가 된다고 보시나요? 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화에 따르면 블록체인 유관 시장이 2025년 1,760억 달러, 2030년 3조 1,000억 달러 시장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건데 관련 분야의 인력 수요 역시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저희 채팅방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블록체인이 실업률 완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대부분이네요. 1111 정말 많아가지고 와. 기대도 섞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의견 하나가 지금 보이네요. 오비 인사이트 님이요. 우리나라도 빨리 ICO 정식 규제와 법규를 완성해서 ICO를 활성해야 합니다라고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더랩에서 코인 마케팅이라는 브랜드로 ICO에 관련돼서 컨설팅이나 마케팅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문을 많이 구하러 오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요새 제일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작년에는 해외에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국내에서 마케팅을 하려는 어떤 통로로 이제 생각을 해서 찾아오셨는데 요새는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번에 이런 프로젝트로 블록체인 코인을 발행을 해서 ICO를 할 생각인데 어떠냐?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이제 반문을 해요. 네. 과연 이 블록체인이
필요한 사업 비즈니스 모델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죠. 그런데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ICO가 반드시 블록체인이 필요한 비즈니스여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1600 몇 개죠? 상장된 코인들이 1600 몇 개가 있어요. 그 코인 회사들이 로드맵을 제시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 많은 개발자들이 이제 투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스캠이라고 부르거든요. 사기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스캠의 의도를 갖고 접근을 하지 않아도 관리적인 측면에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게 되고 뭐 투자가 잘못되거나 혹은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거나 뭐 해킹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와 이슈 때문에 이제 망하게 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상장 폐지가 되면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리버스 ICO를 하는 중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튼실한 이제 모델들이 갖추고 있고 이 모델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효율적인 관리나 내부적인 시스템들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ICO 자금을 모집을 받아서 모금을 받고 나서 그 자금으로 더 활성화된 마케팅과 뭐 개발 등에 투자를 해서 앞으로 장차 더 큰 기업들이 되어가는 과정, 뭐 지금 예를 들면 기업의 IPO와 같은 형태로 새로운 투자 시장이 형성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블록체인 산업이 활성화돼 가고 있는데 사실 ICO도 금지되고 있고 해서 저는 사실은 아까 중국이 우려가 된다고 말을 했던 게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장려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갑자기 급속도로 발전을 한 것도 IT가 시작될 때 정부에서 확 지원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죠. 확 붐업이 됐듯이 분명히 물론 개개인의 노력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같이 뭉쳐서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도 좀 해봤어요. 네. 어떻게 아무래도. 좀 대한민국 정부가 예전에 우리가 그 IT 이렇게 붐업을 일으켰듯이 우리 작은 나라에서 사실은 자원도 많지 않고 그냥 우리 한국민들은 있잖아요. 왜 그 악으로 깡으로 이렇게 독하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게 바로 우리나라 이런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 네. 좀 어떻게 좀 그렇게 만들 수 없을까요? 그렇게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해서 이렇게 지금 채팅창에 많이들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이 시장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좀 활성화시키려는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정부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과학기술정통부가 있고 이쪽은 블록체인 기술을 양성화시키겠다 해서 많은 대기업들을 후원하고 뭐 준비하고 연구하는 데 자금들을 이제 끌어들이고 하고 있고요.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G20 국가들한테 이걸 어떤 전 세계 획일화된 틀로 가자. 우리가 같이 공조하면서 자금 세탁 문제도 좀 해결을 하고 거래소는 도대체 뭐냐 이거를 좀 투명하게 이제 바꿔가는 과정을 같이 육성을 하자라는 이제 최근에 6월 14일 날 그 포럼을 진행을 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 포럼을 국가 주도화에 했습니다. 그때 기획재정부는 그런 위치를 고수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의 상태는 원래 국무조정실에서 이걸 맡아서 TF팀을 구성한 다음에 예전에 국민청원이 있었죠. 22만 명인가 신청을 해서 그 이후에 국무조정실에서는 아무 일도 지금 조정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이제 들리는 거나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을 한 다음에 기획재정부나 뭐 과학기술부나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이슈가 대북으로 가 있잖아요. 정치적인 이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되고요. 전체적인 정책에서도 우리는 국회의원들은 지금 이 이슈를 가지고 정치적인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법안을 발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전체적인 시각은 점점 변화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투자자들 말씀하신 대로 투자자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같이 이 얘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들도 계속 노력을 하게 되면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정책이 이렇게 투자자 보호 쪽으로 가다 보니까 마치 이렇게 구더기 이렇게 생길까 무서워서 장 못 담그듯이 조금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야지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실패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발전을 해야지만 더 잘 살지 않나 싶은데 한번 의견이 좀 어떠신가요? 아까 IT 분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네. 저는 IT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1998년에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런 IT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이버 코리아 21이라는 계획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을 통해서 4년 동안 약 민간과 정부가 합쳐져서 28조 원의 돈을 투입하였는데요. 사실 이러한 IT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IT 강국이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IT와 마찬가지로 이제 블록체인 산업 같은 경우에도 막 태동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적절한 정책이라든지 그러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내세운다면 우리나라 역시 블록체인으로의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떼시봉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블록체인 강국이 될 수 있을 거라 보시나요? 뭐 당연히 정부 쪽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금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셔야 지금 이제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런 여러 단계들이 더 진척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블록체인과 비즈니스 그리고 미래는 라는 주제로 토크를 벌여봤는데요. 과연 블록체인으로 실업률이 해결이 될까 이렇게 제가 물었는데 23명이 1번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단 2명만이 아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역시 우리 코인넘버원 시청자 여러분들은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리플 받아가실 분은요, ZAYZQ님 그리고 조원린입니다. 네, 두 분은요, 아래 나가는 주소로 지갑 주소와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소정의 리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코인넘버원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첫 방송 출연이다 보니 아무래도 좀 긴장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저희 암호화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인헬스 같은 경우 보다 더 사용자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서비스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시봉님은 오늘 첫 출연이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도 엄청 긴장되고 많이 얼었는데 저는 제 채널보다는 그냥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많이 느낀 건데 암호화폐 종사자분들께는 항상 체력 관리 많이 하시고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투자자분들은 지금 거의 한 5개월, 6개월 동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는데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오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만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시아 경제 TV에서 기획 제작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오디션 블록배틀 넥스트 사토시가 9월 말에 방영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이더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블록체인 시장이 올바르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서포트를 할 예정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블록체인 선두 채널 아시아경제TV에서 진행하고 있는 코인넘버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럼 외쳐볼까요? 코인넘버원 다음 주에 봬요.